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진로 교수님하고 함께 공동으로 수업하고 있는 신현경 교수입니다. 저는 성심교양대학에서 미술과 관련된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메일과 제 핸드폰 번호 보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특히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경우 미리 연락을 주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맡은 그 분야는 시각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시각적으로 사고하기. 사실 이거는 Thinking Visually라는 책, 그러니까 로버트 맥킴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5주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이게 다음 주라는 건 이제 제 수업의 다음 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워크샵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A4 용지와 4B 연필, 그리고 지우개는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지우개가 필요한 사람은 지우개를 준비해 두면 돼요.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의적 사고 또는 시각적 사고의 요점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그 이성적 논리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편안하지 않으면 집중하기도 힘들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이죠. 그러니까 비주얼 띵킹. 그러니까 Thinking Visually. 이 책은 이제 이렇게 5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배경과 준비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 것을 이미지로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으로 그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익힐 텐데요. 그건 많은 다양한 층들을 훈련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는 건데요. 요 본다는 것, 본 것을 그린다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는 이제 워크샵으로 마지막에 3주간 하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배경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좀 가르쳐 줄게요. 평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시각적 사고는 굉장히 확산적이고 어떻게 갈지 모르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보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력을 훈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비주얼 리터러시는 이미지를 보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능력, 이거를 시각적 인식과 시각적 사고를 말해요. 너무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죠? 예.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의 창의력이 훈련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이 비주얼 리터러시 개념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일단 어떻게 시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게요. 시각적 인식과 시각적 사고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시각적 인식이라고 해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 그냥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각적으로 스케치를 해보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각적 인식의 시각화라고 그러죠.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시각화라는 거죠. 근데 시각화의 과정은 시각적 사고를 동반하게 돼요. 언어로 사고하는 기승전결의 그 논리하고는 좀 달라요. 아마도 체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는 수월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거를 본 거를 또 자세히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써 또 그것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뇌과학에서는 운해적 시각을 활용하여 그린다고 해요. 이 운해와 잔해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잔해는 이성적 사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언어나 그리고 정확한 이성적 논리나 또 숫자와 같이 명확한 것들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잔해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런 잔해적 사고를 활용해서 보는 것 사실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게 잔해적 시각입니다. 자, 개념으로 본다는 거 어떨까요? 우리 집에는 굽이라는 강아지, 늙은 강아지죠. 그리고 꾸라는 좀 어린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개와 고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내가 그 꾸와 구비와 개들을 생각할 때는 언어가 아니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얘가 이 구비는 검정색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인데 크기는 어떻고 이런 걸 아무리 내가 개념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나의 느낌은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운해적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이에요. 운해는 감성적 시각이죠. 보고 느끼는 시각. 그냥 본다는 건 말고요. 본다는 건 사실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운해적 시각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각이라도 운해적 시각과
잔해적 시각은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시각적 인식과 시각적 사고는 이렇게 운해적 시각을 활용하여서 그려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운해적 시각으로 활용하여 보고 그리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베티 에드워즈의 오른쪽 두뇌로 보고 그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워크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나도 그녀의 그 워크숍에 참여했는데요. 누구나 오른쪽 두뇌로 보고 그리면 잘 그릴 수 있다죠. 실제로 내가 그녀의 그 워크숍에 갔을 때, 그게 이제 닷새 동안에 매우 비싼, 그러니까 2,000불을 지불했어야 되니까 매우 비싼 워크숍이었어요. 근데 나는 미대를 졸업하고 거의 30년을 그림만 그린, 그것도 매우 잘 그린 그런 사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닷새 만에 자화상을 이제 마지막에 그려내는데요. 나보다 잘 그리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그린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걸, 나는 그렇게 잘 그리기 위해서 고생을 했구나. 사실 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 3년을 거의 매일 3장의 그 석고상 그리기 있잖아요. 그걸 그립니다. 얼마나 1000장 이상을 그린 거겠죠. 1년에 그것도. 그렇게 그렸는데 베티 에드워즈는 닷새 만에 내가 그린 자화상보다 잘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3일 많이 낭비한 편이죠. 그림 그리기 공부하느라. 이게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쉽고 재미나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번 시간에 일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그 배경 설명을 위해서는 하여튼 시각적인 사고는 운해로 보고 그리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운해로 보고 그린다는 거는 운해적 시각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것, 자기가 그려낸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그러면서 내면에 그런 시각적인 자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갖게 되고 결국 체화되죠. 그냥 생각만으로 아는 지식도 아니고요. 이것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보고 느끼며 활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바깥 길거리에 그거보다 냇가에 한 여인이 빠졌어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은 어머 어떡해 큰일 났네 그러면서 뛰어가서 당장 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저 물 깊을 텐데 추울 텐데, 이렇게 되면 잔해적 사고라는 거죠. 예, 다름이 있지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봅시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보통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관심, 내가 한자를 좀 썼죠. 마음을 본다는 게 관심이에요.
내 마음을 보고 대상의 마음이 함께 되는 게 관심이죠. 그 관심이 가야 호기심도 발동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호기심 없이는 창의성은 훈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시작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라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원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가졌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뉴턴의 창의성 생각해 볼까요?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뚝 떨어진 사과를 주워서 먹지 않죠. 다른 사람들처럼. 뉴턴은 평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관심이죠. 관심 있었던 문제는 왜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질까? 왜 나비와 새는 하늘로 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무거운 것들은 땅으로 떨어질까? 이게 굉장히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왜 떨어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낸 게 뉴턴의 창의성이죠. 우리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고 그려보고 그 속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다양한 그 레이어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시각적 사고. 우리가 시각적 인식으로 그려보면 그 과정에는 시각적 사고가 작동을 하죠. 사실 그 아른하임의 이론인데요. 시각적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시각적 인식은 시각적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개념을 좀 더 정리해 보면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떠올려 그것을 조작하고 덮어씌우고 해석하고 유사한 형태와 연관짓기도 하고 회전시켜보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 왜곡시키고 하나의 익숙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단계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는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창의성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이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인식, 그래서 시각적이라는 건 일단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시각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준비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준비물, 재료와 환경이죠. 아까 얘기해 줬죠. 재료는 무엇이었었나요? 예, 사비 연필하고 A4 용지 한두 장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성적 얘기죠. 물론 이진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겠지만 일단 저는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함께 시작하고 중간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 얘기로는, 성적 얘기로 이제 출석.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고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중심으로 성적을 매기고자 합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시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 수고 많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이버 공간에 올려주시고요. 그것도 매우 환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봐요.